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5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경주 뉴스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 삼중수소 청백봉사상 도시정책 자문관 이 3개로 적어봤는데요. 이 키워드에 관련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경주 뉴스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뉴스도 오마이뉴스에서 실리고 있는 10분 뉴스 해설을 한번 보면서 오늘 뉴스를 정리할까 합니다. 경시 경계탐사 11월 16일 날 올해 마지막 탐사 가는 거 지금 참가자 모집 중이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접수 중입니다. 먼저 삼중수소 키워드부터 볼까요? 오늘 2023년에 우리 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누출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양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결과 민간조사단의 최종 결과 주민 설명회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사전에 자료를 좀 공유하자라는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오늘 설명회를 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이와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사했던 지질, 기계, 방사선, 토목, 이런 관련 학회 추천 민간인 전문가 이렇게 6명으로 구성했던 우리 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인 조사단, 그리고 현안소통협의회,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건데, 공동 발표 형식인데, 민간조사단은 우리 성원전 부진의 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원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21년 3월 달부터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 8월 달까지 그 회의 결과를 오늘 공개를, 민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걸 제가 해설할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하부의 차수막, 이게 뚫어져서 일부 누출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게 97년 보수공사 당시의 잘못, 그리고 2012년 집안 보강용 파일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누설된 이 오염된 물이 집수조로 유입되는 경로가 막혀 있었다.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사용해결료 저장조에서 나온 이 물이 제대로 집수조로 제대로 가지 않고 일부 누출이 됐다. 이런 설명이고, 그리고 이 밑에 쭉 보면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3호기 터빈 갤러리 맨홀 내의 고인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삼중수소 함유 공기가 물로 전이된 것이었다. 뭐 이런 식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 경상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로부터 나중에 좀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오늘 취재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하든 모시고 들어보든 한번 듣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청백봉사상, 여기 요 사진에 있는 부분이 경주시 공무원인데요. 폐철도 사업단에 우리 경시의 직제로서 있잖아요. 폐철도 활용 사업단에 팀장인데, 철도정비팀장 김상덕 철도정비팀장이 삼중수 청백봉사상을 받았다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백봉사상은 이 상이 그냥 민간단체가 이렇게 주는 상이 아니라 행정안전부하고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그런 상입니다.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5급 이하 지방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인데, 47번째고, 이게 물론 이제 신청을 받아서 공개 모집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하는 제도인데, 이 시도에서 5명밖에 신청을 행자부에 상신을 못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 상을 우리 경시철도 팀장이 받았다. 원래 26년차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상덕 팀장.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경주 3040 희망 사다리 클럽이라고 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김상덕 팀장은 10,000원씩 낸다고 하던데요. 내는
회원, 전체 회원은 한 150명 된다고 하고, 한 3, 40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인데, 여기서 조성되는 돈으로 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봉사활동을 하는 뭐 그런 단체 활동을 2014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고, 뭐 그래서 이번에 청백 봉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200만 원의 상금도 주고 해외 연수 특전도 준다고 하는데, 김상득 팀장은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저희 사무실로 모셨는데, 괜히 이 봉사활동이 무슨 상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 인터뷰는 극구 사행을 정중하게 사행을 해서 오늘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존중을 했고요. 예, 다음 뉴스는 도시정책자문관. 이건 뭐냐? 경주시에서 뭐 관광보좌관 제도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경주시의 교수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뭐 그런 정책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등등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도시정책자문관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들이 이거는 청백 봉사상 받으신 것이고, 도시정책자문관 이번에 이 제도를 신설을 하고 김경대 전 경주대 교수, 뭐 도시공학 이쪽의 전문가시죠. 이 김경대 전 교수를 경주시 도시정책자문관으로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정책 4일날 위촉을 하고 전황희 시장하고 이렇게 위촉장을 주고 하는 모습인데,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 강화하고 도시정책 관련 정책 수립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다. 특히 뭐 앞으로 소형 원자력 뭐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 두고 여러 가지 경주의 이 도시정책,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이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도시정책 자문관을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취재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우리 건축에 관한 것도 있죠. 관광에 관한 것도 있죠. 이렇게 조경에 관한 분야도 있고 한데,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것보다 벌써 4명째, 5명째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솔직히 좀 옥상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순수하게 자문을 받는 기구이니까. 근데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는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경주시의 시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향후에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단신으로 들어온 것이, 이거는 노인 일자리, 내년에 노인 일자리 경주시가 한 4,236명을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11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요 주소들 잘 보셨다가 노인 일자리 뭐 또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어디 시청으로 해도 되고, 또 요런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를 해서 5개 수행기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신청을 해도 된다. 분야를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경주 뉴스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오늘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석패했다. 이게 119대 29입니까? 이러면 이게 석패는 아니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냐, 석패가.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이 관련한 여러 가지 어제 뉴스를 슬로우 뉴스에서 정리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어제 뉴스의 정리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뉴스의 정리라기보다는요, 어제 뉴스의 정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서돌아다녔냐, 이런 비아냥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슬로우 뉴스에 재밌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보면 그 뉴스가 볼만한데요. 대략 오늘 어떤 뉴스들을 정리를 했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위에 보면 변정만 눌리는 개각. 어제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몇몇 부처의 개각이 있었는데 이 변죽만 울리는 개각이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변죽만 울리는 개각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경향신문에서는 변죽만 울리는 개각, 한겨레에서는 관리역 내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총선용 개각이고 자본 없는 관료와 확절을 전진배치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다. 구치성 민주당 대변인은 경질해서야 마땅한 사람들을 총선에 내보내겠다고 판을 깔아준 꼴이다. 도주개각이다. 이렇게 지적됐고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보건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7명이 물러났나? 6명이 물러났나요? 6명이 장관이 물러났는데 이 장관들이 모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스타 장관이라 하던데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스타 장관입니까? 어쨌든. 그리고 박상우 전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부 차관, 강정혜 숙명여대 총장을 보훈부에, 박상우 전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부 장관에, 오영주 외교 2차관을 중소기업부 장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각 명단에 빠졌는데 이거 원포인트 개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학길에 꽃길을 깔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 이준석 신당의 힘빼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한국일보에서는 이 관료 중심의 회전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보수론의 평가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50대 남성 서원함에서 탈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지만 중앙일보에서는 국정운영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선 30%에 갇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추경호 이 기재부 장관 자리를 넘겨받은 걸 두고도 말이 많은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거시금융 등 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 통찰력을 가진 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는데 결국 1년 반 동안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다. 이래서 한겨레에는 그런 신뢰과 해안으로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최상목 이번에 그 기재부 장관을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라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이 예상이 된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중단을 했고 2년 전에 이 요소수 대란을 기억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 산업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92%가 넘는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좀 수입선 다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국산이 92%가 넘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76%대까지 낮췄다가 이게 다시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 의존도가 너무 높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실적 1만 달러 이상 품목 9,308개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이 무려 23%가 된다. 거의 928, 한 2만 2천 개 가량. 그러니까 만 달러 이상 품목 9,300개 가운데 2천 개 정도는 중국 의존도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게 더 문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 밖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은 미룰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또 정치판에 대한 분석들, 이런 기사들이 쭉 있는데, 슬로우 뉴스, 10분 뉴스라는 것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전날 뉴스를 하루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요것만 한번 볼까요? 엘니뇨 습격으로 초콜릿 가격이 폭등했다.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올해 코코아 수확량이 25%나 줄었다. 가나는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코코아와 설탕 가격이 크게 올랐고 초콜릿 가격도 뛰고 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이 64%나 뛰면서 46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당분간 값싼 초콜릿은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는 노인들, 이게 병원에 전화하면 똑딱했냐고 물어본다. 이게 뭐냐? 병원 예약 앱이
악이라고 이게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이 앱으로 예약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게 노인들은 이 유료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 예약에서도 결국은 인터넷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방식으로 예약하도록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똑딱은 줄서기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월 1,000원 이용료를 받는데 독점 구도가 형성이 되면 가격을 올려 격차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똑딱이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령층 온라인 쇼핑 늘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 돌파했는데 고령층 합류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60대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2019년 18%에서 2022년 42%로 인터넷 쇼핑 어르신들도 60대 이상도 엄청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고, 역대급 금값이다. 이 뉴스를 한번 볼까요? 1g에 87,300원까지 올랐다.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국제 금값이 크게 뛰고 있다. 그 하는 소식. 저는 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월급 400만원 가까울수록 둘째 생각이 있다. 이건 이제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월급 100만원에서 150만원 구간에서는 둘째를 낳는 비율이 23%인데 350만원에서 400만원 구간은 33.7%까지 높고 400만원에서 더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근데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24%까지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 출산의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한 400만원대는 둘째까지 낳을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보다 더 고소득자에서는 또 떨어지더라. 이거는 돈 버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석이 있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못하는 이유는 별로고, 친명과 친문이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젖잘사 외교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젖잘사 이렇게 일부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으로 객관적인 현실, 이에 대한 정세 판단이 아니라 한물간 가치와 이념에 바탕한 희망사항을 정신승리로 관찰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의 분석이었고요. 젖잘사는 젖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잘 사돌아다녔다의 의미이다. 한 표에 200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제행사 유치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한물간 상팔랜드 수법에 국력과 외교를 올인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정세 판단이 차단됐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고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불길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소프트 한국은 어디로 갔나 싶다. 이 엑스포 PT에 대한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평가인데, 이게 단순히 엑스포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퇴행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고, 일회용품 규제는 기약 없이 미뤘다, 이런 분석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역대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돌파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왔는데, 이 선진세계의 보편 가치를 우리나라에 내면하는 게 이 시대의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뉴스들이 오늘 슬로우 뉴스 10분 뉴스 정복에 있던 뉴스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주 매일 좀 10분 뉴스 정복은 매일매일 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포커스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빠짐없이 시작할 때 볼 수 있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기 무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